저희가 이제 수학 개념, 응용, 심화 종류별로 진짜 강추하는 나의 원픽 문제집을 하나씩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 둘, 셋. 이건 다르네. 이건 다르네. 사실 1등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풀어야 되고. 저희가 개념 문제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추천하는 개념 문제집 하나, 둘, 셋. 정석. 너도 정석이야? 당연하지. 정석 국룰이긴 한데. 너 왜 정석 뽑았어? 나는 이 정석이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너무 잘 담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정석만 꼼꼼히 봐도 개념으로는 충분한 것 같아. 사람들 다 개념은 쉽게 이해하는 게 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것보다 개념을 엄밀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수학은 엄밀한 게 생명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다른 책들 보다 보면 엄밀하지 않은 정의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나중 가면 그게 다 들통이 나거든. 그래서 나는 정석으로 한 번쯤 꼭 봤으면 좋겠다. 모든 설명을 좀 꼼꼼하게 숙지하다 보면 이제 개념이 흔들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자, 그러면 혹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아까 개념을 엄밀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삼각함수를 가르칠 때 보통 삼각함수 삼각비랑 똑같은 건데 각이 그냥 0도부터 90도가 아니고 각이 늘어난 거야 라고 많이 가르치시거든.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단위원을 사용해서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고 정의를 하거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나중에 갔을 때 개념상에서 문제점이 안 생겼더라고. 그렇지. 이런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굉장히 엄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나는 정석을 되게 꼽고 싶고. 난 특히 정석의 장점은 중요한 부분을 잘 강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 처리해주면서 빨간색 정석 포인트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 강조해주고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면 나중에 개념으로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예제도 되게 많잖아. 그렇지. 유형별로 막 나눠져 있고, 그치? 이런 예시들도 한번 좀 다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내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앞에서 다뤄주지 않는 심화 개념을 예제로 슬쩍 해서 문제로 풀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개념서로 되게 완결되는 책인 것 같아. 개념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응용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병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 정석으로 공부하다 보면 정석 문제는 사실 어렵거든요. 연습 문제는. 그래서 뭐 개념만 공부해서 연습 문제 풀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이상한 말이고 같이 여러 가지 유형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응용을 조금 연습해보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념과 응용을 병행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개념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해보고 싶으면 아무 키워드나 하나 부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빈 종이에 써보는 이 정도를 자기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개념은 충분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 단계에서 두 분이 가장 추천하는 문제집 하나, 둘, 셋. 센. 또 센이다. 역시 센이지. 이제 아까 정석을 꼽았는데 센은 사실은 정석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이 수록이 돼 있잖아. 유형별로 또 난이도별로 되게 다양한 문제가 수록이 돼 있어서 그리고 많은 문제가 수록이 돼 있어서 문제풀이 연습하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권하냐면 일단 다 풀어보고 개념을 공부했으면 풀 수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가다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붙잡고 있다가 해설지를 한번 보는데 이 해설지가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는 거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푸는 법을 알려주는 해설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한다. 그냥 어떻게 풀지 풀이의 길만 참고한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권하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나 같은 경우도 이 센을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스텝 A, B, C로 나눠져 있는 것도 좋고 같은 스텝 B 내에서도 상중하로 난이도가 또 구분되어 있잖아. 맞아. 그래서 자기가 어디 정도까지 수월하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기도 되게 용이하고 개수도 많다 보니까 문제풀이 연습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 C단계랑 B단계 상문제 이런 것들을 풀 때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 풀어보면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도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 난 사실은 아까 병행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처음 수학 공부를 할 때 기본 정석이랑 라이트 셋을 병행하면서 했었거든? 너 어떻게 했었어? 나는 그냥 이 기본 센을 바로 했던 것 같아. 역시 다르구나. 아까 이제 해설지를 절대적으로 이제 성경처럼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런 거지. 물론 이 풀이가 좋은 풀인데 길잖아. 그러니까 이거대로 꼭 풀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 해설지 말고도 자기가 더 좋은 풀이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아. 막힐 때 참고하는 용도로만. 맨날 좀 꾸준히 배우는 게 양치기랑 한 권 반복 이런 거잖아요. 혹시 센 반복해서 풀어보셨어요? 저는 과외 학생한테 반복해서 풀리는 편이긴 해요. 저는 안 풀리는 문제만 붙잡고 다시 풀었던 것 같아요. 책을 통째로 다시 풀진 않았고. 중학생들한테도 쌤 추천하세요? 중등센도 좋아요. 중등생 무조건. 응용 문제집을 풀었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심화로 넘어가면 좋다. 저는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C단계 한두 문제 정도 모르겠다? 이 정도면 오케이.
근데 그거 안 되면 사실은 더 풀어야지. 쌤 말고도 더 풀어야 될 그치. 것 같지.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거지. 유형선 널리고 널렸으니까. 근데 쌤을 다 풀 수 있는 정도 됐다. 수월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역꾸역이라도 풀 수 있으면 심화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분이 추천하시는 심화 문제집 하나, 둘, 셋. 블랙라벨. 이건 다르네. 이건 다르네. 그러면 위에 있는 TOT부터 설명을 해볼까? TOT는 사실은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해서라면 가장 어려운 문제집이 TOT라 가지고 제가 TOT를 가져온 건데요.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제 그런 킬러 문제들을 가져와서 변형해서 실었기 때문이고, 간혹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낸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서 챙겨갈 문제들은 많고,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역시 어려운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보다는 그냥 한번 풀어보고 실력을 올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내신이 가까이 됐다면 풀이를 정말 잘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을 대비할 거라면 뭐 이걸로 당연히 부족하고, 인간 강사들 엔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실전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하면서 심화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내신용 가장 어려운 문제 TOT 라고 뽑았습니다. 너는? 어려운 문제집 하면 손에 꼽는 이 블랙라벨을 들고 왔는데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도 스텝이 3개로 나눠져 있고 수능 대비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난이도여서 좀 워밍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부터는 인터뷰 때도 강조를 했지만 문제를 풀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고민해 보면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집인 것 같아요. 적당히 난해한 문제도 있고 적당히 좀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스킬들을 연습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 블랙라벨을 뽑았습니다. 맞아, 생각하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 블랙라벨은 참. TOT는 여기 개념 살짝 나와 있고, 스텝 3가 사실 책을 푸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들이 좀 되게 어렵거든. 처음 내신 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풀 수 있으면 내신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적지만 푸는데 좀 많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한 번쯤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블랙라벨 일단 앞에 뭐 개념도 간단하게 이렇게 잘 설명돼 있고, 추억인데 이거 진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수도 적지 간단하게 점검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있고, 2단계부터는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진짜 실력 키우기 좋은 문제들로 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작정 막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지 다들. 맞아.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어서. 계산이 너무 더럽다면 혹시 잘못 풀고 있는 건지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돼. 이것이 수능 파트까지 이것이 수능까지 알뜰하게 아니면 있는? 알뜰하네요. 그래요. 내신 대비할 때 어려운 문제 오답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요? 오답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틀리면 틀리거나 오답 모르겠으면 한번 설명 듣거나 해설 보고 다시 풀어보고 땡 하는 느낌? 물론 수능 가면은 이제 좀 발상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스크랩을 해놓긴 했었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내신에서 접근 방식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다 펼쳐나갈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맞고 틀린지는 비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딱히. 방금 말씀해주신 심화 문제집들은 몇 등급 정도를 꿈꾼다면 푸는 게 좋을까요? 뭐 2등급 이상 받고 싶다면, 사실 1등급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풀어야 되고, 3등급 아래부터는 굳이? 그러니까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잘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치, 센 한 번 더 보는 게. 센 한 번 더 보고 버벅거리면 버벅거리는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중꺾바라고 하고 싶거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계속 유효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사실 정석부터 어려운 문제집만 꼽아왔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집들 어려워서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난 이걸 꼭 극복해내고 말 거야. 왜냐면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실력에 맞게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지금 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랑 그걸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무작정 남들 좋다는 문제집 따라하기 전에 자기한테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필요한 문제집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데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어렵다면 자기한테 안 맞는 걸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다면 좀 더 쉬운 것부터, 개념부터, 응용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화이팅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